이어서 굿모닝 투데이가 방송됩니다. 특별한 맛을 찾아 떠나는 맛따라 길따라. 오늘은 제철을 맞은 고등어의 본고장 통영으로 떠나봅니다. 영화 속 명대사로 배워보는 부산 사투리 열전. 오늘은 영화 변호인을 통해 부산의 언어를 배워봅니다. 숨은 그림 찾기. 오늘은 무의식 속에서 생명의 본 모습을 찾고 있는 서양 화가를 만나봅니다. 굿모닝 투데이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2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굿모닝 투데이 고광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입니다. 다들 오늘 가기 전에 팥죽 한 그릇씩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이 동지 팥죽이요, 지역마다 정말 천차만별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요. 우선 경상도는 새알심을 넣어서 먹고, 강원도는 옥수수, 그리고 전라도는 밀가루 면을 넣어서 팥칼국수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별로 다양한 음식의 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음식의 세계엔 정말 끝이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목요일 굿모닝 투데이 바로 첫 소식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맛따라 길따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영을 대표하는 별미죠. 고등어의 아주 맛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12월의 끝자락 한겨울입니다. 이맘때 한껏 차가워진 바다를 이겨내기 위해 몸의 지방질을 축적해 어느 계절보다 맛과 영양이 차오르는 생선, 바로 고등어인데요. 오늘은 고등어의 본고장 경남 통영으로 떠나봅니다. 부산만큼이나 고등어가 유명한 곳이죠. 통영을 찾았는데요. 우리 최원준 시인,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통영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통영 중앙시장 먹거리 골목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겨울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어물부터 꿀빵, 꿀빵도 있고요. 아, 예, 꿀빵입니까? 예, 아, 예. 삶아가지고 맛있게 통영에 합니다. 그렇지, 바삭바삭하고 소금 부드럽고는요. 그리곤 시장 내 해산물이 가득한 곳을 찾았습니다. 제철 해산물들이 지금 막 넘쳐납니다. 겨울의 통영은 싱싱한 제철 해산물이 정말 다양한데요. 굴부터 방어까지, 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요 고등어 있네요. 오늘 우리 소개할 고등어입니다. 이 고등어는 평생을 헤엄치는 이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성이 아주 좋죠. 정지하면은 죽어버리는 그런 성질이 급한 생선입니다. 우리가 하루로 만들어 팔 수 있던 부분이 바로 이 원형수조입니다. 이 원형수조에서 고등어가 계속 이렇게 해유하면서 돌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어회를 언제나 어디에서 했으나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고등어를 보고만 있으니 너무 출출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최 시인도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오, 욕지 고등어군요. 예, 지금 고등어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떡벌떡 살아있는 고등어회를 맛보기 위해서 왔으니까 일단 고등어회가 올 자리는 비워놓고 여러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상에도 지금 통영 앞바다가 한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제철 방어회부터 다진 멍게에 밥을 비벼 먹을 수도 있고 제철 자보를 넣고 끓인 매운탕도 맛볼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한 상을 두고 우리의 최 시인은 어디에 있나요? 아, 최 시인, 고등어회를 손질 중인 주인장을 보고 있었군요. 고등어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직접 이렇게 썰어 주시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굵게도 썰고 또 얇게도 썰고 해가지고 각각의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네요. 회로 먹었을 때 새로운 풍미를 선사하는 고등어회는 두툼한 두께로 썰면 입안을 가득 채우는 식감이 아주 좋다는데요. 고소함과 풍미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요렇게 해서 나가고. 일반 회와는 또 다른 모습이죠. 바다 내음도 진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아우, 저도 한번 맛보고 싶네요. 최시인 부럽습니다. 주인공 고등어 해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이야,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고등어 이게 지금 되게 굵게 썰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기가 안 싱싱하면 얇게 패여 나가야 됩니다. 이 두께가 저희 집에서 제일 싱싱하고 식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썬다는 거는 이 싱싱하다, 자신 있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엄청 많지. 우리가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푸드 마일리지라 합니다. 마일리지가 가장 짧을수록 이 싱싱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건강한 그런 이제 밥상의 식재료가 됩니다. 통영 고등어회는 푸드 마일리지가 아주 이 짧다. 돌멍게가 있네요. 이 돌멍게 껍질을 가지고 이 술잔으로 줍니다. 최시인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이 식전주 이게 아주 술이 아니고 약입니다. 식전주는. 술잔을 대신에 마시면 멍게의 체액과 술의 알코올 향이 섞여 바다의 향이 더 짙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바다 냄새가 향긋하게 납니다. 신선하고 푸른 통영 바다의 향을 나오는 이런 맛이네요. 좋습니다. 펜션에 가시면은 이렇게 한번 자셔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주 바다를 함께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이제 고등어회를 맛을 좀 보겠습니다. 통영 고등어회입니다. 저희 비법 소스장, 이 집의 비법 소스장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붉은 살 생선인데도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맛이 입 온 전체로 퍼집니다. 고소합니다. 통영 어른들은 이렇게 막 썰어 자시는 걸 좋아하신답니다. 이 어르신들은 이것을 어떻게 먹냐면 초장에 푹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장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적당하게 고소 맛을 적당하게 이렇게 부족해주는 그런 맛입니다. 아주 고소해집니다. 생선에는 크게 나누어서 붉은 살 생선과 흰살 생선이 있습니다. 붉은 살 생선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채취가 강합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식감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 맛이 진하고 그다음 고소한 맛이 많이 돕니다. 흰살 생선은 또 반대죠. 반대로 아주 이 식감이 좋습니다. 단실합니다. 그 대신 조금 채취가 좀 약하기 때문에 생선의 감칠맛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단박하다, 좀 심심하다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살 생선과 흰살 생선은 대비되는 맛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시인이 고등어회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동안 우리 주인장께서는 바닥에 고등어를 넣어 굽고 있는데요. 아우,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그냥 예술입니다. 이 밥상에서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고등어 구이는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소울푸드로 상이 올라왔었죠. 방금까지 기름이 자글자글한 게 체내에 있는 고등어 체내에 있는 기름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아주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아우, 소리가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립니다. 예.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고등어 구이. 맛은 어떨까요? 고소합니다. 화두에 구워놓으니까 약간의 불향도 나고
그리고 약간 또 이 쌉싸래한 맛까지 나는 것이 참 잘 어울리네요. 예, 생선은 뱃살이 반이랬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고등어를 상당히 실을 말릴 정도로 대량으로 이렇게 수탈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고등어를 많이 잡았냐면은 고등어 파시가 있던 욕지도의 주민이 통영에 한 3만 명 정도 인구 있을 때 그 당시에 욕지도에만 한 15,000명 정도, 통영의 반 정도 되는 인구가 고등어 잡이와 관련되는 모든 이 산업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이후 일제가 수탈하고 남은 고등어를 처리하기 위해 간독을 만들어 염장 후 보관했다고 합니다. 겨울철 별미 통영 고등어입니다. 지금까지 통영 고등어 음식을 맛있게 맛을 보았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시인으로서 한 줄이 생각이 납니다. 부들부들 살아오르는 고등어 때 통영 바다가 환하네. 여기까지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통영 바다 위에는 고등어가 마치 푸른 비닐을 반짝이며 유영하듯 반짝입니다. 오랜 역사와 이야기를 품은 오늘의 음식 통영 고등어입니다. 네, 통영의 별미 고등어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어에는 가슴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일제가 남기고 간 고등어로 만든 간고등어는요,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양이 정말 어마어마해가지고 마산, 부산 그리고 경북 안동까지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맛도 좋고 또 유명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여러분 겨울 하면 뭡니까? 회입니다. 네, 고등어회 드시러 통영 가셔가지고 맛있는 맛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Acting Like 부산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영화 배우를 꿈꾸면서 영화 속 명대사를 배워봤다고 합니다. 잘 배웠을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영화도시 부산에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를 꿈꾸는 외국인이 떴다. 하지만 배우의 길은 멀고도 험했으니 사투리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 부산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 Acting Like 부산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산 지 3년 된 벨라입니다. 오늘도 부산 사투리 배우러 왔습니다.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2,500 드릴게요. 밑에 집이 2,000에 내놨대요. 밑에 집으로 이사 한번 하시고 500 버시는 겁니다. 우짜실랍니까? 영희 엄마, 내일 온나? 내 꼭 살게. 아이고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좋지요.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좋지요. 전혀 모르겠어요. 주시? 주시 뭐죠? 네, 그러면 오늘도 물어보러 가겠습니다. Let's go! 부산의 명동이라 불리는 대표 중심지 서면을 찾았습니다. 쇼핑과 유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젊음이 가득한 곳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 사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부산 사람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아이고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좋지요.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이건데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좀 편안하게 좀 앉으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억양을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주시라도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드실랍니까?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예, 맞습니다. 아, 예. 이거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안녕하세요. 모르면 알 때까지 해야죠. 오늘의 미션 상황을 가장 자주 접하는 곳, 이번에는 부동산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산 사투리 연기 배우고 있는데요. 네. 집 살려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부동산으로 왔어요. 아이고 뭐 저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좋지요.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이분이 이제 집을 사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이제 사실 분이 내가 비싸게 이 집을 사겠다 하니까 관심이 갑자기 생겼겠죠. 대화를 나눠봅시다 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갔습니다. 예. 주시라도 혼자 네. 무슨 뜻이에요? 주스죠, 주스. 아, 이거 주스예요? 음료수. 예. 아 진짜 랍니까는 이거 드시겠습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드실랍니까?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네, 주십시오. 오. 예. 일단 주시는 주스의 사투리고요. 뭐 표준말로 하면 주스라도 드실랍니까? 아 근데 드실랍니까 이거 쓰지 않은데요 표준어로. 드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투리로 드실랍니까? 아 이런 표현 언제 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와서 앉으셔서 뭐 같이 대화합시다라는 그 사이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쓰는 겁니다. 예.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좀 더 이제 경상도스럽게 얘기하려면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주시라도 드실랍니까가 아니고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예, 좋아요.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워보는데요. 오늘의 선생님, 탄탄한 연기력으로 활동 중인 19년차 연기파 배우 박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미션 가볼까요? 네네. 밑에 집 2천에 내놨대. 예. 밑에 집으로 이사 한번 하시고 500 버시는 겁니다. 옵차 실랍니까? 저 영희 엄마 내일 온나? 내일 꼭 살게. 아이고 뭐 저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좋지요. 주스라도 드실랍니까? 네. 네네네. 그러니까 주스라도 드시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말적으로 보면. 네. 근데 여기 영화상으로 보면 처음에는 뭐 별 신경을 안 쓸 사람 같이 있다가 좀 자기한테 득이 되는 이야기를 꺼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 차로 한잔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이런 지금 뉘앙스거든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입장. 예,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뜻이 아니고 드실랍니까? 예.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예, 외국인들 주시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드실랍니까가 아니고 드실랍니까? 네, 드실랍니까? 약간 좀 드실랍니까? 예, 좀 내려오는 발음으로 네. 드실랍니까? 오케이.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네, 드실랍니까? 오케이.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드실랍니까? 아이고 뭐 저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좋지요. 뭐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사투리 역양이 참 어렵죠. 1차 시도 실패. 뭐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이렇게 계속 NG 내실랍니까? 2차 시도 실패.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드실랍니까? 드실랍니까? 얼굴은 웃고 있는데 왜 눈은 울고 있는 것 같죠?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목소리 빼버리고 드실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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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집 2천에 내놨대. 예. 밑에 집으로 이사 한번 하시고 500 버시는 겁니다. 우짜실랍니까? 영희 엄마, 내일 온나? 내일 꼭 살게.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a drink? a drink? Would you like a drink? Would you like a drink? Would you like a drink?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Would you like a drink? Would you like a drink?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는 그날까지 액팅 라이크 부산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네, 부산어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왜 저희가 일상 속에서 낯선 이성 혹은 낯선 상대를 만날 때 우리 뭐 차 한잔 하러 갈래?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부산어들 주시라도 드실랍니까? 대신에 Would you like a drink? 라는 표현을 써보시면 훨씬 더 매력도 어필되고 일도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예술인을 찾는 숨은 그림 찾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상화를 통해서 생명의 본 모습을 이야기하는 서양 화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지역 예술인을 만나보는 숨은 그림 찾기 이혜리입니다. 오늘은 무의식 속에서 생명의 본 모습을 찾고 있는 서양화가 권순교 작가를 만나러 왔는데요. 열린 마음의 눈으로 본 작품의 세계 만나러 떠나보실까요? 우리 지역의 숨은 예술인을 찾는 숨은 그림 찾기. 오늘은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 그 본연의 모습과의 소통을 이루고 있는 서양화가 권순교 작가를 찾아갔는데요. 추상적인 모습으로 삶의 에너지와 내면에 숨겨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의 작품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와, 작가님 되게 신기한 작품들이 많아요. 매력적인 작품들이 많은데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 우리 미술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제가 어릴 때 이 해운대에 태어났고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보면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자연 속에서 크는 감성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중학교 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부 들어가가지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접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영원히 내가 이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지금 작품들을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작품들이 많은데, 이런 작품들을 만드실 때, 제작을 하실 때 주로 어떤 주제로 작업을 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 주제의 틀 속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원초적으로 이제 화면에서 부딪혀가면서 거기서 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에너지를, 그리고 어릴 때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많이 차용을 해서 제가 그래서 작품 속에 어떤 날 굉장히 아메바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일상적인 우리 풍경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작품 소재를 쓰기도 하고, 에너지적 원천 힘이 느끼는 것은 제가 가능한 한 뭘 표현해야 되는 것은 목적을 없애고 하기 때문에 어떤 힘이라든지 필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권순교 작가는 무의식 그리고 생명에 관한 느낌을 토대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심층적인 단상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 기쁨과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의 교차를 깊이감 있는 붓질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딱 들어오니까 정말 멋진 갤러리가 오픈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장소와는 또 색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마련된 장소인지 궁금한데요. 저도 저기는 여기에 해운대 고향에서 여기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밑에는 뭐 가게도 있고 또 한때는 제 작업실로 쓰다가 2층은 살림집이었는데 이거 나이가 들었다 나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 차라리 1층에 그러면은 작업실보다는 갤러리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고 하나 더는 또 젊은 작가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작가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작은 공간이나마 전시를 하고 싶다면은 제가 아주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은 안 그러면 모르는 제가 초대를 해서 전시 공간을 기회를 한번 주고 싶고 그래서 부담감도 줄여드릴 겸 제가 또 문화공간 하나 즐기는 문화공간도 만들고 싶어서 그동안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제 하나의 어떤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작업하는 순간의 감정과 느낌, 공기의 진동과 흐름을 리듬감 있게 화면에 옮겨내고 있는 권순교 작가. 특히 번지기, 뿌리기, 스크래치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거칠고 빠른 붓질로 격정적인 내면 세계를 화폭에 담고 있는데요. 묘사적인 붓질 대신 자유롭게 표현된 붓질로 다양한 감각의 표현을 시도하며 독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가님 지금 제 옆에 있는 작품을 보니까요. 흑색과 백색, 모노톤으로 이루어진 이런 작품이 걸려 있는데 이런 작품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보통 색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은 우리 얼굴에 화장을 하는 건 마찬가지로 딱 바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감추기도 하고 그 색을 쓰면 색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보이는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묻혀 있는 듯 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흑백으로 가지고도 색이 있는 것처럼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도전을 해가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적인 뭐 유화나 아크릴로 만든 작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나요? 재료는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네, 소프트 아주 부드러운 파스텔 재질을 가지고 이것은 작품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화면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거의 탁자에 놓여있던 정물을 단순화시켜서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흑백의 대비라든지 모노톤의 어떤 개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또한 권순교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화려한 색을 배제하고 오로지 흑색과 백색으로 작품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검은색과 흰색에 자신의 삶을 녹여내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 공간에 이어 실제 작품이 탄생되는 작업실을 방문해봤습니다. 작가님 지금 어떤 작품 활동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 작품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제가 붓질이라든지 이런 필요를 가지고 어떤 생동감 있는 그런 작품을 흑백으로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해요.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한 몇 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일주일 2, 3일 안에도 빠른 속도로 어떤 저하고 어떤 기분이라는 작품이 맞았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작품을 이루어지기도 할 수도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또 올리고 밀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시간을 지금 요하고 있는데 한 몇 개월 지금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정하지는 않지만은 한 1개월, 일주일 그 사이에 보통 한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큰 이런 대작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자신의 심상에 비친 대로 단순화하는 동시에 서양 기하학적인 추상화의 특징까지 녹여내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권순교 작가.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의 인간성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완성해가는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어떤 작품의 이즘에 사주에 타협하지 않고 그냥 자기 세계, 자기 고집대로 그냥 꾸준히 작품을 하고 간 작가로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욕심은 많이 없어요. 내 그 완성을 위해서 그림이라는 도구를 내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속에서 죄를 찾아가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작가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 중인 권순교 작가. 단지 그림의 단순한 배합이나 자유로운 붓질만이 아닌 절제미를 통해 내면의 새로운 의미를 강조하며 가슴속 묵직한 울림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보다 더욱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의 작품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술인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바로 권순교 작가였는데요. 이 권순교 작가의 작품은요, 다소 무질서하고 또 강렬한 붓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완성된 작품을 보면 어느새 경건함마저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림이 주는 매력,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의 순간순간을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요. 아래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KNN 굿모닝 투데이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으로 여러분들의 반려동물 예쁜 순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굿데이 되세요.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해운대 동백 삼계탕에서 식사권, 눈 건강을 책임지는 으뜸 밝은 세상 안경체인에서 선글라스, 김해축협에서 맛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정 간편식, 품격 속옷 라쉬반에서 남성 속옷 세트, 사계절 내내 온수로 즐기는 실내 서핑장 서핑역에서 서핑 이용권, 고품격 하이엔딩 힐링 호텔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 호텔에서 숙박권을 드립니다. 내일은 사랑을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은 이 맘을 누가 알겠어. 웨딩 드레스 입은 내 곁에 다른 사람이 난 두려워. 음악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오직 음악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음악과 음악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여 세상에 음악이 멈추지 않도록 음악인을 지킵니다. 음악을 지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바다가 보이는 공원 묘원 매장묘, 수목 캠핑장묘, 봉안당, 가족 공원묘와 평장묘까지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이곳, 아름다운 선택 창원공원 묘원. 보아라, 부산공항 가구단지의 스케일을 찾아라,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느껴라, 유럽의 감성을, 가구의 모든 것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대형 복합 테마 쇼핑몰 김해공항역 부산공항 가구단지.